오늘은 동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묘 구제시장은 알아도 동묘에 들어가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전에는 우측 입구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애서 사람들이 동묘에 더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동묘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내용을 알면 곤혹스럽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비웃으며 하는 말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이죠. 중국 사대주의가 고스란히 표현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동묘는 국유지이고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죠. 군사정부 시절입니다. 동묘의 보물 분류는 정치국방 유적 건조물이고요. 17세기 초의 중국 건축을 알 수 있는 사료라는데 동묘가 없으면 17세기 중국 건축을 알 수 없나요? 치욕스러운 일제 역사를 지우려 근대 대표적 서양식 건축물인 중앙청도 강글이 부숴버리지 않았나요? 이것이 오히려 건축사적으로는 의미 있지요. 동묘가 세워진 연유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정유재란의 명나라가 참전하고 연합군이 외적을 몰아냈는데 명나라 장수들이 관우의 영험한 힘 때문에 전투에 이겼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명나라 황제는 칙서를 조선 조정에 보내서 당장 관우제당을 세워줄 것을 권유합니다. 말이 권유지 전쟁 공치사이고 강권이나 다름없죠. 얼마나 빨리 관우제당을 세웠는지 1599년에 착공해서 1601년에 동서남북 4개의 관우제당을 완공했습니다. 조선 임금도 관우제에 참석하고요. 삼국지의 총나라 장수 관우는 중국에서는 신격화되었던 인물입니다. 일편단심한 임금만 섬기는 충절을 보여줬으니 역대 중국 황제들은 신하들에게 보고 배워라 칭송이 자자했고 특히 무인들에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장군도 관우제당인 동묘를 보물로 지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관우제사를 지내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조선 조정이 중국 장수 제사를 지내느냐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인들이 뭔 해괴한 일이냐. 북묘와 서면은 불태워버렸고 남면은 1979년 동작구 재개발을 위해 서달산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동묘가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에 이렇게 남아서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모습이며 아직도 뿌리 깊은 중국 존하주의가 기성세대의 역사가와 정치가들에게 남아있어 고개를 못 들겠네요. 원래부터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를 공원으로 만들 게 아니라 동묘를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노인네들이 사랑하는 관우상은 딴 곳으로 정성스럽게 옮기시고요. 공원화한다고 중국 건축 역사 사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관우상만 옮기면 되니까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이 정부 주도하에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속국에 빌미를 주는 이런 치욕적이고 현대 한국인들에게 비교육적인 사료를 그것도 도심에 버젓이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을 신격화하는 무속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보다 조선 조정이 관우를 더 존귀하게 여겨 제례까지 올렸다는 건 역사적 넌센스입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관우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더 편히 쉴 수 있게 벤치도 놓고 시민 편의시설들도 더 많이 갖추었으면 합니다. 관우는 왕이 된 적이 없는데 동관왕이라고 부르며 이 제당의 정식 명칭도 동관왕묘입니다. 자신들은 황제라 칭하고 조선 임금은 관우와 동격인 왕인가요? 이 동관왕묘의 이름부터가 석연치 않아요. 중국이 조선을 얼마나 업신이 여겼으면 그랬을까요? 중국의 사서에 의거해 한국사를 조립함으로써 많은 오류가 나타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과 세계관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조선 이전에는 중국과 별개의 자주적인 독립국가였죠. 조선의 잘못된 사대주의를 계승하지 않으려면 이 관우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우리가 신격화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이상입니다.